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장 정윤희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사용자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식품안전나라 사용자 교육을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제약 없이 보다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로운 질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가족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식품안전정보원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부터 2020년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교육 축산물 영업자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목차와 같으며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영업자 편 교육은 화면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소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주요 민원 안내, 부록으로 영업자 사용 팁입니다. 첫 번째, 식품안전나라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시스템의 하나로 약칭 통합망 시스템은 대국민 포털 사이트,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 식품정보활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과 식품정보활용 시스템은 행정망으로 공무원 관계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업무망에서만 연결이 가능하며 두 행정망과 연결되어 국민산업체가 이용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가 바로 식품안전나라입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총 메인 정보 제공 화면인 식품안전나라와 우리회사 안전관리 서비스,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 데이터 활용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의 민원 및 식품 정보를 요청하면 관련 내용은 담당 부서로 인계되며 담당 부서는 민원을 처리하거나 자료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전달해주고 이용자는 민원 또는 요청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크게 4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품안전나라 메인 화면을 통해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국민이 회수 판매 중지식품, 공전, 업체 검색 등의 메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의 경우 크게 1번 내비게이션, 2번 검색창, 3번 메뉴바, 4번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드물지만 간혹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화면이 틀어져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사용이 9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거나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회사 안전관리 서비스입니다. 영업 인허가 번호로 가입한 기업 회원들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민원 및 편의성을 위해 준비된 메뉴들로 우리회사 정보, 우리회사 민원, 생산실적 보고, 정보 검색, 관련 정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 화면입니다. 기업 회원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화면입니다. 자주 찾는 민원이나 주제별 민원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검색을 통해 민원 진행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공공데이터 제공 화면입니다. 공공데이터란 중앙부처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인증키를 통해 오픈 API 형태로 제공드리고 있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웹 연동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사실 오늘 교육은 영업자용이라 데이터 활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업체에서 이런 형태의 개방 정보를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메뉴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가입 안내에 앞서 식품안전나라는 회원가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회원의 경우 사용자 임의로 지정이 가능한 아이디이며 이용 가능한 전자민원은 수출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영문증명,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신고 등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모든 전자민원입니다. 기업 회원의 경우는 영업 인허가 번호 숫자 11자리로 구성된 아이디를 가지며 품목 제조 보고, 품목 제조 변경 보고, 냉동 전환 신고, 그리고 통합 민원 상담 서비스에 있는 모든 전자민원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목 제조 보고 등은 기업 회원만이 이용하실 수 있는 민원으로 해당 민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회원이 아닌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회원의 경우 타 사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디를 설정하여 가입하시면 되고, 이번 강의는 영업자용이기 때문에 기업 회원 가입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에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기업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실 경우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오고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이 있어 휴대폰 인증은 가입하는 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로 대표자 휴대폰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다만 법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시면 이렇게 업체 확인하기라는 업체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1번 업체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업체 찾기 화면 창이 나오고 해당 화면에서 자신의 기업을 검색하시고 나온 업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화면으로 본인의 인허가 정보와 업체 정보가 들어갑니다. 위쪽에 정보가 입력이 되시면 나머지 대표자 생년월일, 그리고 업체 주소를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는 신규 비밀번호와 그 비밀번호에 대한 확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되어야 하며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인증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업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등록 화면입니다. 인증서는 필수는 아니며 폐지 수순에 따라 저희 식품안전나라에서도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모든 민원 신청 및 업무 활용이 가능하며 그래도 이용하시고자 하는 민원인 분께서는 로그인 후 상단에 본인의 인허가 번호를 클릭하시면 회원 정보 변경 화면으로 이동되고 화면 아래에 공인인증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실 경우 본인 인증서 선택 화면이 나타나고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완료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등록을 하시고 확인을 하여 메인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로그인 하실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화면이 인허가 번호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거나 아이디 입력 후 비밀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로그인 버튼을 각각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반드시 방금 설명드렸던 회원정보 변경에서 인증서를 등록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인증서가 만료 후에는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와 함께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으로는 기업회원 가입 중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렀을 때 이미 인증된 기업이라고 나타납니다. 이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허가번호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담당자가 많이 바뀌거나 혹은 업체의 대표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저희 1899-5590번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인증 과정을 거쳐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이미 인증된 기업이라서 기업회원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현 대표자의 정보를 확인 후 현 대표자 정보로 다시 새로 가입할 수 있도록 초기화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축산물 영업자가 이용하는 주요 민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 첫 번째 품목 제조 보고입니다.
품목제조 보고란 축산물 제조 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등의 주요 사항 및 제조 방법 설명서에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제조 보고는 식품안전나라 좌측 상단에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하시면 우리 회사 민원이라는 메뉴가 있고 우리 회사 민원 아래에 두 번째 품목제조 보고가 있습니다. 품목제조 보고를 클릭하시면 작성 화면이 나타나고 해당 작성 화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에서 담당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이 민원을 작성하시는 담당자분의 성함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를 입력하시고 아래 칸을 보시면 이렇게 탭으로 구분 지어져 있는 민원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신청업소 화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예시 화면이기 때문에 지워져 있지만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요청하는 품목 보고 번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품목 보고 번호가 있을 경우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되며 별도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품목 제조 보고 번호에 다음 순번이 순차적으로 자동 부여됩니다. 두 번째 품목 제조 보고 기본 정보 탭입니다. 지금 화면 슬라이드 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요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에 들어오시면 먼저 식품 유형을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팝업 창을 열어 주실 수 있고 해당 팝업에서 본인의 식품 유형을 입력을 하신 다음 가려졌지만 제품명 정보나 제품 판매 용도 나머지 항목들을 다 기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관련 책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그거를 같이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따로 이제 주의사항은 없고요. 입력을 해주시다가 중간에 실험 수행 기간 종류라든지 실험 수행 기간명이 있는데 해당 항목들은 유통기한을 실험 수행 기간에 맡겨 도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빨갛게 잡혀있는 책갈피 모양이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필수 항목 위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필수 외의 항목은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우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재료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원재료 입력에 대한 주의사항 팝업이 나타나고 해당 화면을 닫기와 이 위사항을 읽으셨다는 확인한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지만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작성 화면이 나타나면 먼저 첫 번째 원재료명 탭에 들어오신 다음 오른쪽에 있는 행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행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원재료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 돼지고기를 입력하시게 될 경우에 조회를 누르시면 관련 원재료가 나오고 해당하시는 원재료를 선택하여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창으로 돼지고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원재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간단한 요 항목들을 설명을 드려본다면 원재료명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입력되고 배합 비율 같은 경우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며 제품명 등 원재료에 대한 기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칸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 추가와 하위 추가는 돼지고기와 함께 같은 동일 항목으로 원재료를 추가할 경우 이용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돼지고기가 아니라 이제 케찹 같은 원재료일 때 세부 항목으로 그 케찹을 이루고 있는 토마토라든지 이런 해당 재료에 종속되는 원재료를 입력할 때 쓰는 게 하위 추가 버튼입니다. 순서는 상하 이동 버튼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원료를 삭제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조 방법 설명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용도, 용법, 제조 방법, 보관 방법, 보장 재질 등 해당 화면에 있는 입력 사항을 입력하실 수 있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조 방법 설명서 자체는 필수 값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기관으로부터 반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성실히 입력하여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탭으로 이동합니다. 첨부서류 같은 경우는 축산물은 현재 기타 항목으로 바뀐 서류를 업로드할 수 없지만 지자체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나 제조 방법 설명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샘플이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 상단에 샘플 버튼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려받아 파일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저희 샘플이 아닌 양식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지자체로 해당 서류 양식을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품목 제조 보고 관련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목 제조 보고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별도로 원하는 품목 보고 번호가 있을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되며, 별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 완료 시 품목 보고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유통기한 설정 근거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유통기한을 설정하게 된 근거를 간단하게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서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수행기간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한 경우 해당 수행기간 정보 기입란에 입력해 주시면 되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기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품목 제조 변경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 비율, 유통기한 등에 대하여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제조 보고와 마찬가지로 변경 보고도 식품안전나라 좌측 상단에 있는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하시면 우리 회사 민원이라는 메뉴 안에 품목 제조 변경 보고가 있습니다. 변경 보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민원 작성 화면이 나타나며 웹페이지 메시지로 변경 보고 화면에 대한 안내가 나타납니다. 관련 주의사항 팝업을 숙지 후 확인을 누르시면 변경 보고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보고 화면을 보시면 먼저 담당자 정보를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시고, 신청 업소 탭에 품목 제조 보고 번호 항목에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처럼 품목 제조 보고 대장 조회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 제품 정보 등을 입력하여 조회를 누르시면 갖고 계신 제품 리스트가 나타나며 해당 제품을 선택하실 경우 아래 항목에 입력이 됩니다. 아래 항목이 입력이 되는 건 기존의 품목 제조 보고 시 입력했던 모든 정보가 입력되고, 그 입력된 정보에서 수정하셔야 되는 부분만 수정하시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청 업소 입력 탭 다음 화면에 품목 제조 기본 정보 쪽으로 변경 항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변경할 항목의 앞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이 네모 박스를 선택을 하셔야지만 막혀있는 부분들이 입력할 수 있도록 풀어집니다. 수정하실 수 있는 항목은 이렇게가 있으며, 이 항목을 제외한 예를 들면 식품 유형 같이 변경하실 수 없는 항목은 혹시라도 정말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으로는 수정이 안 되고, 식품 유형 변경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명을 변경할 경우 해당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제품명을 수정하시면 되고, 유통기한을 체크하실 경우에는 해당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는 체크박스를 누르시면 해당 원재료 설명 팝업창이 나타나고 원재료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원재료를 입력하실 때, 삭제를 하실 때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단 품목 제조 보고에는 삭제하실 경우 이 행위 모두 사라지지만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상태 쪽에 있는 화면에 삭제라고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품목 제조 보고 담당자분이 어떤 원료를 삭제하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규로 원재료를 입력하셔야 될 때에도 행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까 품목 제조 보고처럼 원재료를 입력하여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원재료가 새로 들어가는데 입력된 원재료를 보시면 상태값이 신규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재료가 추가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조방법 설명서 탭에 있는 내용들은 포장 재질 변경 여부, 기타 변경 여부, 할랄 인증 변경 여부가 있으며, 해당 내용들을 체크하시게 될 경우 제조방법 설명서 탭으로 이동되어 해당 칸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 제조방법 설명서 같은 경우 용도 용법이나 제조방법, 보관방법 등은 따로 체크박스 없이 그냥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실 경우에는 그냥 해두시면 되며,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에 있던 항목 중 변경 항목 선택하는 내용 중 기타 항목 같은 경우는 이 기타에 대한 변경 사항이지 기타 등등의 의미를 가진 그 외의 항목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서 이 부분을 바꾸실 때에는 그냥 입력을 해주시고 이 기타 칸을 변경하실 때에만 변경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첨부 서류 화면입니다. 첨부 서류는 품목 제조 보고와 동일하게 필요하신 서류가 있으시면 샘플을 다운받으시고 업로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생산실적 보고입니다. 생산실적 보고는 식육 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그리고 식육 포장 처리업 4가지가 그 축산물 업체 쪽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생산실적 보고는 연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한 번 더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라도 생산실적 보고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2월에 진행될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실적 보고도 왼쪽 상단에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하시면 생산실적 보고 화면 아래 두 번째 생산실적 보고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생산실적 보고 화면이 나타나며 생산실적 보고 화면 아래에 있는 지금은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020년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2015 생산실적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우선 이 아래에 입력하는 보고자 정보 및 종업 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고자 정보 및 종업 원수를 입력하시면 아래쪽에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입력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년도에 입력하셨던 제품 정보가 모두 나타나며 해당 제품 정보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정보를 하실 경우 해당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제품 정보를 불러오실 경우 제품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엑셀로 내려받아 엑셀에서 작업하시고 업로드를 통해 다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임시 저장 버튼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생산실적 보고하면은 30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며 작성 도중 정보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면에서 수정하시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두 번째, 화면에서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2번처럼 행값이 나타나며 이후 입력하는 모든 품목 보고 번호, 제품명, 대장 유형 등을 모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품목 보고 번호부터 제품 정보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품목 제조 보고를 진행하지 않는 일부 업종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품목 제조 보호가 되어 있는 업체들은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제품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나시면 마지막으로 임시 저장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보고사항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나타나며 해당 버튼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증명서 출력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할 기관으로부터 신고한 민원에 대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민원 신청 시 수령 방법을 외부로 선택하시면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출력은 식품안전나라 좌측 상단에 통합민원 상담을 클릭하시면 전자민원 항목 안에 나의 민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저희 로그인을 하시게 될 경우 오른쪽 상단에 나의 민원으로 바로 가는 버튼이 있어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도 나의 민원으로 이동합니다. 나의 민원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민원을 고해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과 실제 민원이 나타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우선 조회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을 할 경우 민원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검색 조건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장 최근 신청일에 대한 정보 리스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검색 없이 바로 드래그를 내려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명서 출력 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은 민원 진행 사항 내용입니다.
품목제조 보고는 식약처가 아닌 관할 시군구, 시도에서 진행하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세월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민원 처리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어 품목제조 보고 등 해당 민원을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실 경우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을 하시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완 또는 반려 처리를 받으셔야만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또는 보완 반려 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으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보완의 경우 수정하여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려는 해당 접수번호의 수정이 아닌 신규 민원으로 재신청되기 때문에 반려를 받아서 재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같은 동일 건으로 민원 접수가 다시 한번 진행됩니다. 단 변경 보고의 경우 반려를 받으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품목제조 변경 보고를 진행하셔야 하기 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원을 수정하셔서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려보다는 보완을 요청하셔서 보완 처리를 요청하셔서 민원을 신청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명서 출력에서 자주 들어오는 문의로는 시스템 오류 분실로 인하여 증명서를 다시 출력하고 싶습니다. 증명서 출력은 1회 출력만 가능하지만 재출력이 필요하시면 시스템 문의 1899-5590으로 요청해 주시면 출력을 다시 확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증명서 출력 시 보고한 내용과 출력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문의도 자주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입력하신 정보를 나의 민원에서 확인하셔서 정상적으로 입력되신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입력한 내용과 그래도 다르게 나타나셨다면 우선 저희 시스템 문의로 연락해 주시면 확인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냉동 전환에 대한 안내입니다. 냉동 전환의 경우 국내 축산물 제조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국내산 냉장 축산물 가공품, 포장육을 포함하여 냉동 상태로 전환할 경우 제품 정보, 실시 완료일, 전환 수량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좌측 상단에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하시면 우리 회사 민원 아래에 축산물 냉동 전환이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냉동 전환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입력 화면이 나타나며 신청인 정보는 품목 제조 보고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정보도 마찬가지로 영업소 내역과 신고 내역은 로그인하신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단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팩스 번호와 전자메일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하시면 냉동전환 신고 내역이라는 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행 추가 버튼이 있어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행값이 나타나고 이 행을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화면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한 품목밖에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올해 개선이 되면서 여러 개의 품목을 한꺼번에 냉동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여러 개 수정을 하시려면 행 추가 버튼을 더 눌러서 행값을 더 만드시고 그거에 맞춰서 제품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품명 쪽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품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나며 해당 팝업에서 제품명을 클릭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해당 제품이 나오고 해당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입력값이 자동으로 아래쪽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이후 전환 수량이나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 같이 아래쪽에 입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후 첨부 서류 탭으로 넘어가 해당 첨부 서류를 마찬가지로 있으시면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축산물 냉동 전환 클릭 시 접근 권한이 없다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물 냉동 전환 신고는 가능한 업종만 로그인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로그인한 아이디가 아래 업종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축산물 냉동 전환 같은 경우는 오늘 교육을 들으러 오신 식육포장 처리업이나 축산물 가공업 등만 가능합니다. 냉동 전환 신청 시 냉동 전환 실시일은 냉장 제품의 유통기한 이내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냉장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은 냉동 전환을 실시하실 수 없습니다. 입력하신 냉장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축산물 냉동 전환 변경 보고입니다. 축산물 냉동 전환 신고를 진행한 영업자가 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냉동 전환이랑 냉동 전환 변경이랑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요. 냉동 전환을 하는 건 그냥 냉동 전환 보고이고, 그 냉동 전환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수정하셔야 될 경우에 하시는 게 냉동 전환 변경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냉동 전환 변경도 여기 우리 회사 민원 아래쪽에 축산물 냉동 전환 변경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담당자 정보를 입력 후 냉동 전환 대장 번호 탭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냉동 전환 대장 조회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며 해당 팝업에서 냉동 전환 번호를 눌러서 조회를 하시거나 혹은 그냥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갖고 계신 가장 최근에 보고된 제품 정보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선택하여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 팩스 번호와 전자메일은 불러와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불러오시면 다음 탭이 아니라 변경 항목 탭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동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어떤 걸 변경을 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행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행이 나타나며 선택하세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바꾸실 수 있는 항목 리스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내용을 선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 칸이 이동이 되면 여기 전환 수량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 수량이 있는 칸으로 화면이 넘어가고 그 칸에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칸이 풀리기 때문에 그 칸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변경 항목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첨부 서류가 있으시면 첨부 서류 탭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없으실 경우 그냥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기존까지 입력된 민원 정보와 동일하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냉장 제품의 유통기한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사실 임의로 수정하실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한번 입력하시면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셔서 수정을 하시거나 전환 수량을 아까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환 수량을 0으로 변경 신고하여 무효 처리 후에 다시 냉동 전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냉동 전환 신고 신청 시 중복으로 신청을 잘못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냉동 전환은 신청 시 바로 처리 완료가 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수정 처리를 하시거나 혹은 냉동 전환 변경 신고에서 전환 수량을 0으로 기재하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효 처리 후 다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접속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식품안전나라도 사실 사이트이기 때문에 간단한 옵션 설정 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작성 화면이 안 보인다거나 자주 튕기시거나 하는 오류 등은 주로 3가지 방법으로 설정하여 손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익스플로러 상단에 도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호환성 보기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호환성 보기 설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해당 화면에 혹시라도 저희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제거 버튼을 클릭하여 저희 사이트를 지워주시면 되며 맨 아래쪽에 호환성 보기에서 모든 웹사이트 표시도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접속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도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맨 아래쪽에 인터넷 옵션 버튼이 있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안 탭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게 될 경우 영역의 웹사이트를 추가하는 버튼이 있어 해당 사이트를 추가하시고 이때 추가하실 때 앞쪽에 저희 전체 호환을 나타나는 요 별점 푸드세이프티코리아.kr로 입력을 해주시고 추가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7번에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이 필요하다는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요거를 해제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번째 액티브엑스 필터링 해제입니다. 주로 공인인증서나 수수료 결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 이용을 해주시면 되며 도구 버튼을 클릭하셔서 액티브엑스 필터링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식품 원료 활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메인 화면에 보시면 전문 정보라는 탭이 있고 해당 탭을 눌러주시면 식품 원료 목록에 대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식품 원료 목록이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해당 화면에서 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품목제조 보고 민원 신청 시 해당 재료가 없다는 문의가 자주 나타납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제품명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아서 식품 유형명을 검색하여 원재료 입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지만 사과, 고구마 같은 단일 원료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라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식품 원료 목록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로 지금 단호박 같은 경우가 검색이 안 되시면 이 원료 목록에서 단호박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실 경우 단호박이 실제 원료명이 아니라 이명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명을 검색해줘서 원재료 실제 명칭이 나타납니다. 단호박 같은 경우는 실제 명칭은 서양호박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 부위가 지금 단호박 같은 경우는 열매와 씨앗 두 가지가 있지만 이 부위가 단일 부위일 경우에는 이 원재료 명이 아니라 원재료 명 플러스 사용 부위로 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 사용 부위가 열매이기 때문에 토마토 열매로 원재료가 등록되어 있어 해당 내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영업자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특수 부위의 원재료가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해당 표의 분류명으로 예시가 소일 경우에는 소 지육, 소 정육, 소 내장 이런 식으로는 원재료가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의를 확인하시고 그에 포함되는 예를 들면 발 등 내장을 제거한 도체이다. 근데 그게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러시면 소지육으로 해서 원재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나라 매뉴얼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발표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기 위해 재제작된 화면으로 저희 식품안전나라 상단에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를 들어오시면 이용 안내 메뉴 탭 안에 민원 신청 매뉴얼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오늘 중으로 2020년 품목제조보고 매뉴얼 PDF 책자 형태의 파일이 올라갈 예정이고 축산물 영업자분들은 내일쯤 들어오셔서 해당 파일을 확인을 하셔서 교육에 필요하신 경우에 그 책자를 출력하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메뉴로 들어가셔서 PDF를 다운받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교육 강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은 영구적으로 유튜브에 남아있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영상은 지금 스트리밍이라서 편집 후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책자로 배포된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지금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부용으로 밖에는 없고요. 출력하셔서 그 책자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 메뉴 들어가시면 매뉴얼 이용 안내 쪽에 매뉴얼 화면이 있는데 매뉴얼 쪽에 그 PDF 파일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듯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하단의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